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죠. 내일이 돼도 또 모레가 돼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같은 거 당하지 않으시려면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 전하는 바로네 국생활입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랜선 드라이브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대만에 못 오시는 것도 있고 또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대만의 교통 상황을 운전자 시점에서 보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만에 와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주지라서 골목이 좁습니다. 사실 대만에서의 운전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오토바이도 많고 길도 좁고 질서도 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가에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사람들이 걷는 곳과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건 다반사로 있습니다. 좌우로 오토바이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언제 움직여서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나오는 차량들 또 앞에서 이렇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엄청 놀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전 매너나 운전 습관이 한국과는 매우 상이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교통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를 조금 비켜준다거나 아니면 보통 속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운전만 편하게 하려는 모습도 간혹해서 보이거든요. 대만만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잦아서 가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언제부턴가 비상 깜빡이가 거의 맞는 깜빡이가 된 것 같아요. 비상 깜빡이만 켜두면 차량을 세워두고 뭐든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단속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녁 시간에 조금 시가지에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오토바이도 좌회전하는 걸 보이시고 이런 거 이제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차량이 가고 있죠. 차량이 오가고 있는데 앞에는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죠.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막 휴대폰 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인 건지 아니면 교통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간혹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내일이 돼도 또 모레가 돼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은 기다리겠지만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보통은 비보호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비보호 좌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이화여대 학잠입니다. 분명 여대 옷인데 조금 남자분이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만 여성분들께서도 오토바이 운전 곧 잘 하시니까 여성 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구역은 오토바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오토바이 전용 대기선입니다. 차량은 이 대기선을 넘어가면 안 됐고요. 이 구역은 오토바이가 먼저 앞으로 와서 신호를 기다리고 빠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오토바이는 빨리 가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영상을 보시니 어떠세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에 오토바이 타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대만 분들 다들 비옷을 입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시고요. 패딩만 입고 타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앞에 비가 들이치면 도로도 잘 안 보이질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안 오는 날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기다리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편한데 그렇게 오토바이가 워낙 많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신호를 대기할 때 양옆으로 오토바이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저희 차에 부딪히지 않을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오토바이끼리
아니면 오토바이나 사람, 작은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같은 거 당하지 않으시려면 상대방에게 정확히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대만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처럼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만 이렇게 본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봐도 이런 경우는 간혹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국제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아서 대만을 여행으로 오신다고 하면 운전은 불가하고요. 거류증이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의 면허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만 것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증을 그대로 교환하는 건 편리하긴 하지만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돼서 대만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이 요즘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월말에는 실적 때문에 단속이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것이라서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벌점 제도가 없습니다. 벌점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처벌이 있는 한국과는 달리 대신 벌금의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규칙 위반을 방지하려면 벌금을 많이 매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벌점을 매겨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절차도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벌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난 돈만 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나 장소에는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요. 코스코 같은 특정 매장에도 주말마다 경찰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경찰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건지 코스코와 어떤 협력을 맺고 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횡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렇게 운전을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고주자인 경우에는 셔터가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랜선 드라이브를 함께 해봤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생한 대만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한국이랑은 또 다른 교통체계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대만에서 운전을 하실 기회가 있거나 운전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위기 파악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